선생께서 언론인 입원 한의학의 유선 방향과 약사의 한약 처방 이런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과학 지금 한의학계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노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의사와의 문제,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강자가 되어 있는 약사와의 문제, 그리고 친구사의 문제, 그리고 시대적 조류라고 이야기하는 한약의 현대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 해나가기 위한 한약제도의 부분나 이런 국내의 여러 가지 요건이 한약 의학계의 어려움을 맡고 있는 차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0년대까지만도 불과 50세도 넘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7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관련된 의료기술의 문제가 오늘날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계는 양방과 한방미로 나뉘어져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문제는 뒤로한 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역 다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한의학의 이중적인 가치 구조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한약을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의사가 절대로 자기 자신은 한약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가치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현대적인 개념의 약학 지식을 습득한 약사들이 전혀 다른 개념에서 출발한 한약을 취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약국에서의 한약 취급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약 의학계나 약학계나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이익 집단들의 행위와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의학계와 약학계는 서로가 자기들이 건강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장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루는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과학물이 새로운 학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결과적으로 양한반이 아닌 현대 의료과학으로 집대성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전문 영역이 언젠가는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모순된 의료제도는 전문 영역 간의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근본적으로 인태하고 있고 따라서 의학 발전을 가로막을 길을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의학 부분에서 양방과 한방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이 세 개의 흐름을 의료 종사계 모두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사고의 의료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의료 정책이 어디 이 약학 관계뿐입니다. 개인 병원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슬픈 것들이 국민들의 슬픈 감정을 자극해냅니다. 얕은 보험 수가로 국민들로 하여금 약국 이용의 발걸음을 병원으로 돌리게 했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약국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한약 취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진료 체계의 일어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약사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계의 불만은 보건의료 행정을 정말 감싸 안을 수는 없는가.
이번 약국에서의 한약 취급 문제도 졸속 행정위 비전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약사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보사부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내린 공문을 보면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 규정을 입법 당시 약사의 한약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한약의 과학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한 약사법상 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래식 한약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칙에상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약국에서의 한약 취급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취급하는 사람과 취급하는 약품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약사의 조건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을 따내는 것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고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약사들은 이 선행 및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약 취급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 그들은 본초학, 한약학, 한방제도, 임상, 한방, 약용식물, 생략학을 이수했다고 하나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편법적인 강습 제도가 보수 교육이 아닌 새로운 지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약사들이 자격 취득 시험을 치를 때 그 내용이 얼마나 한방 조제를 전제로 출제되었으며 또한 약배성들이 얼마나 이를 한방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고 출제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더더욱 환자의 진맥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조제는 결코 약사의 경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강습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 강사의 과목, 강의 시간이 한약의 조제 업무 수행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계기로 한방과 양방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약국에서의 한방 취급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약의 과학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내관 의식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약국의 한약 취급은 본질적으로 약사들의 여권 확장이라는 인상으로 국민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약을 취급할 경우 어려운 약국 경영을 피할 수 있다는 어느 약사의 고백은 국민적인 건강보다는 우선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한심한 결론을 내리기에 족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전통에 편성하고 선조들의 위협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한약계 학계 여러분들의 자기 혁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의학, 약학의 구원 없이 이 모두를 나의 영예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의학자들의 시대적 소명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천연과학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현대 의학과 한의학의 공통적인 시대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 약사 중심의 의료 행정이 한의학계의 소외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료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개인적인 입장에서라는 전제를 하셨지만은 언론인이 보시는 안목은 탁월한 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맞았다든지 도적을 맞았을 때에도 그 책임의 일부는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업계나
또는 정치 지도자나 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성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지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잘못 나오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리다. 그러나 나는 한의사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나가야겠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의 의료 행정에 국민적 요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일 수도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저해하고 있는 현행의 약사 한약 임의 조제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약국의 영업 실태는 여러모로 볼 때 사실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탄은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지적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지탄의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려는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 판매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약국에서는 한약장을 들여놓고 한방약을 쉽게 조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우선 어딘지 눈에 어설프다는 감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은 오랜 전통과 경험을 과학화한 의학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양약국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구분했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런 논리를 위해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어느 양약국에서 한약도 취급한다기에 한 의사가 새로 오셨나 보다라고 가보니까 3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의 단기 강좌를 이수한 약사들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팔고 있더랍니다. 약은 약사의 전문임을 강조하면서 사실 그 행위에는 정말 대단한 모순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목회자인 목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 교사, 판사 이런 직업은 구별된 성스러운 직업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 성직성과 도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사회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현행 약사법에는 한약 및 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수가 사실 많습니다. 현재 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약사들은 약학대학 교과 과정 중에서 한약 조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능력 평가에 한약의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서 아마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여건으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약사의 국가고시에 한약 관련 과목이 들어있지 않다는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양약사는 한약 조제 능력이 절대 결여되어 있고 능력을 위하는 그 직능은 오로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유로 무능력자들이 임의로 자행하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한약의 운영 능력 부족을 자행하고 있는 약사들은 몇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이 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로 한방 경력만 있는 무자격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사 자신도 잘 모르는 한약 조제를 일임하면서 편법적인 약국 경영을 하고 있는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와 종업원을 시켜서 진찰도 하고 아예 정말 한약도 조제 투여하는 경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제일의 관심으로 해야 할 국가 면허를 소지한 고고한 약사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방 강좌에서 약 6개월 정도 다녀서 한방 조제 기술을 습득한 경우입니다. 아마 원래 학문과 면허에는 실력에 못지않게 사회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권위를 요합니다. 그럼에도 학사 약사들께서 모가 학원이나 무자격 선생들한테서 배워온 현업에 적용한다는 무지성과 자긍심 결여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자격 개인이 실시하는 한방 특강을 수강하여서 그 한약 조제 기술을 습득한 경우입니다.
아마 다른 게 기능으로 약사의 충분한 기능은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 상식밖의 착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대 동문회라든지 시도지구 약사회가 실시하는 단기 특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약사는 소정의 교육과 우수한 품질의 교육에 의해서 양손된 대한민국의 정규 면허를 요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모두 인정해야 할 텐데 다른 분야에서 별도의 자격 규정에 대한 전문 교육과 그 수련과 검증을 거친 다른 사람들의 직임의 권위를 높여주는 양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한약 임의 존의 판매 자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면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실력의 유무보다는 먼저 자격의 유무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진국에서 선진의 시설과 그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선진국에서 취득한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특별법과 그 규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는 특정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 면허로는 약국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의사법은 한의학에 전무할 그 분들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면허라고 해서 통용이 가능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고 현행의 성문법으로 그 불분명하게 나온 문제라면 자격을 하루빨리 규정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한방이 과학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자격 요건으로 그 소정의 교과 과정을 부여하고 있을 텐데는 학문적인 공부와 소정의 과정과 그리고 분명한 운용 능력 검증이 맞춰진 전문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아마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방과 양방의 그 이원적 구조의 의료 체제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제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방은 거의 선진의 그 수준에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함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어머님도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한의학과 그 양약에 대한 그 양방에 대한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의료 체계를 정말 존중합니다. 한의학도 우리 한민족 전통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오랜 동안 건강 증진과 복원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한의학과 서구의학이 서로 양조남으로서 협진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두 의학의 장점과 혜택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는 이런 전통적 두 의학 체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약사의 한약 임의 조제 허용 여부를 논하기 전에 과학적인 연구 검토에 의해서 설정된 소정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 존중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한의사의 교육을 위하여 6년의 한의과 대학의 과정은 필요할 것을 최초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년의 전문교육을 필요한 자라야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약사에겐 의료행위와 진료, 조제, 판매의 길을 허용한다는 것은 타 법질서,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법질서마저도 혼란케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약사의 의료 진료 행위가 약의 오남용과 함께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로 지탄하는 소리가 높아있는 현실에서 한방에서마저 다시 한번 오용과 남용의 길을 터줘야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양방에서의 실수를 다시 한번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나 또는 그 잘못된 관례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법상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는 예기되는 위해나 손실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없습니다. 그 행위의 경중이나 개소를 막론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막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적 공익을 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도는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화학 또는 질서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표현되는 교육인데도 실제의 실습 시간은 얼마나 될지 의심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양과 전문식을 구별할 줄 아는 양식을 갖추는 것이 약이 취급 이전에 선행돼야 할 도덕성입니다. 세 번째, 국민은 최상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곧 어느 부분이나
오용이나 양피로든지 시혜에 저지하며 약의 오용이나 제도의 악용의 여지를 남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여지를 현실적으로 완전 봉쇄할 수 없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화의 방향이 종사자의 질적 우수성을 지켜나가고 그 자질을 국가가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꾸준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마 30여 년간의 보살한국자들과 선배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이 선진의학으로 기틀을 잡아갈 수 있는 모처림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이때 국민적 역량을 불필요한 논쟁에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사자의 질적 수준이 최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적 진료 행위와 조제라든지 판매를 약사에게 무기노용한 것이 가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본 발표자는 부당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논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결론상하 이런 논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자 아마 약값을 저렴하게 하는 방편으로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비자들은 이제 반드시 포기할 것입니다. 언제나 값과 질은 동시에 비교돼야 하는 것이 경제상 검토의 원칙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폭이 작습니다. 따라서 질의 문제가 언제나 먼저 검토돼야 하고요. 의료비는 생명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는 폭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줄 사항은 존엄성 있는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교육으로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실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태도는 소비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영역의 구분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사법에 의약품과 한약을 구별하고 있다면 그 경계를 충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차라리 철저한 이원체계 의료 제도와 그 의사 약사 구조와 한의사 한약사의 구조를 구축해서 독립된 의료가 이루어지든지 학문의 관련성의 상호 보완성이 필요하다면 교류를 이루든지 아니면 수업 연한이 늘어나더라도 이론적 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의학학과와 한의학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다각적인 각도로 검토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만들어지는 확실한 의료제도가 선행 규모로 해서 국민 소비자는 훌륭한 의학인을 믿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신한국의 의료 부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는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조그만 사고도 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문인의 진료와 치료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발전된 한방을 고급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방에 좀 더 큰 발전이 있어 자신의 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존의 힘이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동서의학의 협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선진의학학으로 발전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실장께서 의사의 입장에서 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사회자가 발표하는 날에 오게 되는 건데 전성자의 소비자본에서 그런데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병택입니다. 우선 제 분수에 넘치는 자리에 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분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의학계, 서양 의학계 쪽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떤 보통의 양의사 중에서 표본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제 자신이 양의대에 입학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관습상 의사라는 말을 쓰더라도 제가 양의사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폭넓은 상상력을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개발해 낸 것이 지난 10년간 약사들의 한약 조제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사들이 한약을 그렇게 함부로 조제할 때는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들이 그만큼 국민의 잠재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사와 양의사, 한의사가 의사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사들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으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 고집할 것도 버릴 것도 적으니까 오히려 쉽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수의 약사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국민의 일부고 한방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2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정말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컨대 의사의 입장에서 있어진 한약에도 개선되어야 또 한의학을 잘 개선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사들이 또는 보사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정적으로 그 저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그 발표가 오히려 의사라기보다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철저한 환자의 입장에서 말씀해야 되는데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만은 사회복지법인 강동 사회복지개발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약사의 한약 초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한의사 직업이 자랑스러운 한의사 윤석용입니다. 제목이 한약 조제에 대해서가 아니고, 아마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 입장에서 본 약사의 한약 조제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드리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먼저 공수를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실용문화로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의학이며 나아가 현대의학의 한계에 부딪힌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인해 한국의 전 사회가 선진국의 소비 시장화되려는 우려가 팽배한 지금 한약만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이며 민족의 자랑이라고 단언합니다.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생화학자, 동식물학자, 물리학자, 전자기계학자, 나아가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와 현대의 약학을 하는 의사와 약사들에까지 학문의 연구와 상호 학술 교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한약과 양약이 있으며 의학에는 한의사와 의사, 한약업사와 약사가 있음을 먼저 상기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한약의 정리 규정의 본본도 이 전제의 부지에서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약사도 생약학, 야동식물학을 배우고 있지만 한약 취급도 들어보지 못했고 중국과 북한의 약사도 협약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들은 서약사, 중약사로 나누고 중약사도 중약학과 중약제약학과로 전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 나라의 약사들은 6년제 수업연한을 졸업하고도 서양약학을 연구하는 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4년제 약대를 졸업하고 한약까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사제에 서로 간의 무작위로 선발하여 한의사와 약사, 한의학도와 약학도의 공개 학문 토론회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이라면 미국 약대나 필리핀 약대를 졸업한 분이 한국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한약 판매를 자행한다면 우리의 민족심이 과연 허용하겠습니까? 이 현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현행법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기후입니다. 첫째, 약사의 한약 취급 조제 행위를 보상하면서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사의 한약 조제는 약사법상 약학대학 교과과정, 약학대학 교수진 전화, 국가고시 어느 곳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약사에는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한약 조제 행위와 합법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현재 약사의 35%에서 50%, 이것은 약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장난치고 있습니다. 한약을 취급하고 있으며 약국 수입의 60% 정도가 한약 판매를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실시 후 경영난이 심각하여 미니 슈퍼화하고 있으며 그 타겟책의 일환으로 2~3개월간의 한방 강제를 실시하여 한약을 취급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고방을 주로 취급하다가 현재는 후세방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 진단까지 행하여 심지어 사주풀이, 관상, 오행일로로 사람 체질을 판별하여 처방을 하는 웃지 못할 현실까지 와가 있습니다. 또 약사들은 진단을 하여서 팩시로 제기동의 무자격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처방을 받아 한약을 지어주는 우리의 현실을 강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생약자 제품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앞장서서 강의를 하고 있고 70년대 초기에는 한의사들이 강의를 도맡았으나 한의업의 반대에 부딪혀 차츰 한의사가 아닌 한약 전문가, 이런 무자격자입니다.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약사들도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대한약사에는 생약학대 보복이 최대 의권 보장으로 생각을 하고 국회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약대에 더 이상 한약대 수재를 금하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약전 외의 생약규칙을 편찬하고 의약품 조제 지침서에 한약 취급 행위를 넣어두는 기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조사부의 입장은 지난 3월 5일 공표된 약국에서 한약장 철거 조항 약사법 시행규칙 7조 1항 7호의 삭제에도 보듯이 조사부 약장국은 약사의 대변인이 보다가 앞장서서 약사의 영역을 확대하는 천변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이야 30년의 약사로 포진하고 있는 약정국장은 약사의 강령직 대응으로서 이들이 과연 공정한 약사의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입니다. 약사들이 대학 교육 과정에 한약 체력 본학 행위에 대한 교육을 전입받지 않는 것도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교과목 내용을 살펴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사고가 누구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까지 약사들 스스로가 펴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한방 관련 과목이 전혀 없고 다만 성균관대에 한 과목이 있습니다. 급기야 금년에 과목을 넣었다 해도
그전에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약사의 문제도 문제들이와 더욱 임의로 내 과목 배웠다고 인정해주는 보사로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주무 무엇인지 본인은 심히 여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한약은 진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투약할 수가 없고 한약 원합 행위 자체가 방약을 기초로 하는 치료 행위입니다. 본수학은 한방 의료용 약물의 형태와 품질 약효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약물의 기비로 비경, 제법, 수치 등 현대의학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에 의해 약물을 취급합니다. 한방약리학인 방대학은 한방적인 이론 저간 구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본수학에 있는 약물을 혼합 투약하게 되며 이 투약 행위 자체가 진단이 진행되며 동시에 치료 행위이기도 합니다. 도로 본수학만으로 한약 조제가 불가능하며 진료를 거친 후 저간 구성이 있어야 하며 체각 혼합과 투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약업인 약사가 진료 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물론 앞에서 법률 강화 모든 분들이 법률적으로 부당성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의 그 법률적인 문외한으로서도 잠시 이 언급을 한다면 약사의 의약품 조제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의 상식적인 확보를 또한 바랍니다. 한약이 위에서 보듯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임에는 분명하나 현행 약사법상의 의약품은 아닙니다. 약사법상의 의약품은 분명 양약을 말하는 것이 한약이 양약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매출이 부족할 때 나오는 한시적인 제도였던 약종상은 분명히 양약만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응시 자격에 의약품 취급 업무의 종사 환자로 나타나 있고 이 의약품은 곧 양약학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업사 응시 자격에는 한약 취급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 한약은 한약이지 의약품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의료보험 실시 약사에서 나온 성명에는 생약 제재는 약사법 정의상 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또 전개된 생약은 제재와 이전의 단계이며 한의사가 투약해온 한약과 생약 제재는 학문적 배경이 다르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시에 발효된 공표에는 약사라 하여도 한약 혼합의 하나에서는 학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구습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약 종상이 한다고 분명히 1914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의 발표는 분명히 이것은 국민 정서에 국한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행과 체력 등 모든 것이 의료보험에 첨가되는 것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며 끝으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한의사들이 국민 의료보험에 정진에 더 힘쓰고 또 학생들은 학업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할 때 그 질문사항 또는 보충사항을 지금 정리해서 여기 진행하는 분들이 다닐 테니까 그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이 평가적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발표한 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거론하신 말씀이고 오늘 여기 당연히 계획에도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주셔서 떳떳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그 이론이 맞다는 소신이 있다면은 호소해서 설득해야 될 가장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나와서 많은 딸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신이고 진리에 적합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나오느냐?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 가면 혼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혼나고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고 특히 이거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속상한 것이 정말로 들어야 하고 귀를 들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딪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덜 나오셨다고 하는 점은 더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임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것에 공청회에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반드시 전파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가 되시겠습니다. 민족의학 신문사 편집국장인 유기덕 선생께서 협진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의 협진 체제 안의 문제가 그 대안이라는 것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상당히 좀 서운합니다. 지금 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회 측의 그 인사라든지 그 보사부 쪽에 행정하시는 분이 나오셨으면 좀 더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보사부가 항상 그 새로 시행하려는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또 그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능선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들이 좀 문화부는 공보처에서 뭐 교육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아주 노련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겠다. 뭐 그런 그 보도자료를 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알고 보면은 모든 한의사에게 지도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협진 체계에 응해서 양의사의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다가 부여하겠다는 그런 그 말장난 같은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그 늘비하게 참 그 포진하고 있는 그런 보사부의 그 의정부, 약정부 그 밖에서 모든 그 부실에서 과연 한의학에 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진짜 그 이 건전한 그런 상식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협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결합진료라고 하는 한양만 결합진료라는 이름도 한번 표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복수면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일어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흡수통합 혹은 한의대접비지 또 신재의사 이런 말로 그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이 돼가지고는 한양방 협진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협진체계 안에 대해서 그 발상 그리고 그 발상이 있기까지 현재 그 의료 현실, 국민보건 현실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발상과 현실 인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성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이 제도의 핵심을 알 수가 없는 비과학입니다. 인과가 증명되지 않은 비과학인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과학이 과학적인 것이죠. 탄핵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역시 현대의 그 한국의 그 보사 행정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의사분들이라든지 약사님들까지도 전부 다 이러한 그 한의학에 대한 그 진실을 갖다가 진명을 갖다 인식을 하셔가지고서는 그 한국의 그 의학 발전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리학, 승리학, 하다못해 학문이라고 개설을 해가지고서는 한의학 수석을 볼 적에 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해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한의학원 의료 발전 연구위원회를 한의사와 양의사가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공청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도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을 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또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라든지 국민들 각계의 각층의 분들과 한의사 협회 분들 그리고 의학협회 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정신하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보다 부여되는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서는 의학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한의학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보살구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마저 안 된다면은 우리가 한방의료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살구에서 한방과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생약과를 발전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기왕에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승격을 시켜가지고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다 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지금 국립대학의 한의과 대학을 설립을 하는 문제라든지 국립한의학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거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내림시 같은 그런 국립의료원 안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한방병원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보다 쉽게 있고 그리고 보다 입체적으로 한의학의 백년대계에 관해서 연구를 해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빠른 시일 안에 좀 실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